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그 수산 자원학 쪽에 모델 소개 안 된 거 조금 자세하게 소개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를 주로 수산학에서 어떤 걸 주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모델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거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수업은 좀 뭐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니까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는 뭐 시간 보고 나중에 뭐 모델을 총 4개를 총 4개로 나눠서 소개를 할 건데 그중에 남는 조금 빨리 끝나는 시간에 뒤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고등어거든요. 고등어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고기를 연구할 때 어떤 걸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목 적어봤고 우선은 고등어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 가서 잡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피시베이스 같은데 아래 주소 있죠? 주소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영어로 이제 뭐 이름 그 그냥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나 아니면 학명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아열대와 온대 연안을 분포하고 서식 수심이 20에서 200m 그리고 수온은 7에서 25도씨 산란을 주로 하는 수온은 15에서 23도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뭐 생활사 뭐 라이프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그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이렇다고 합니다. 2010년에 이게 국립수산과학원 2010년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뭐 체장이 뭐 1세 때, 2세 때, 3세 때, 4세 때, 5세 때 뭐 어떻게 되고 그때 체중이 이렇게 되고 뭐 언제부터 알을 낳아서 그죠? 보면은 뭐 언제부터 이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서 뭐 이때까지 뭐 수명은 뭐 6세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은 이제 뭐 얼마나 낳고 알의 크기는 어떻고 뭐 포란수 이제 알 얼마나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되고 부화를 했을 때 몇 센치고 몇 밀리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뭐, 뭐 라이프 서클이라고도 하고 뭐 라이프 히스토리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아래서부터 성어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생활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세일 때부터 6세일 때까지 어떻게 자랐고 그때 무게가 어떻게 되고 애를 보고 그리고 나이 몇 세일 때 몇 센치다를 가지고 이 몇 세 나이는 어떻게 잴 거고 뭐 길이는 뭐 작았다 재면 되고 얘는 뭐 무게 갖다 재면 되니까 말은 언제부터 나왔다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알은 얼마나 나았다 얼마나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자료 그리고 뭐 부화했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성장이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성장식이나 체장체중 관계식 이런 게 나왔는지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장식은 뭐 여기 체장 뭐 나이랑 체장 관계 가지고 나왔겠죠. 시간 t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니까, 그쵸? 체장 체중 관계식은 아마도 이제 체장이랑 체중 잰 거 이거 2개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성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제 개체들을 수집을 해서 무게를 잽니다. 길이랑.
여기 길이죠? 길이랑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요. 이렇게 막 까만색들이 다 관측값이에요. 이렇게 점을 막 찍어가지고 찍혔죠? 이렇게 찍힌 애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진행합니다. 우리 배웠던 뭐, 얘를 뭐 선형으로 비선형 원래는 이제 뭐지? W는 그러니까 체중은 A 곱하기 길이의 뭐 비승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뭐 직접 뭐 비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형 회귀 분석 그 선형으로 변형해서 선형 회귀 분석한 다음에 비선형으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온 식이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그리고 본부 트럼피 성장식은 이제 그러니까 나이별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데 뭐 나이는 뒤에서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고 길이 잰 거 가지고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이제 본버 트럼피 성장식이 이렇게 있으면 얘 가지고 우리 회귀 분석했었죠?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해도 되고 그 선형으로 변형해서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하진 않았지만 비선형으로 직접 해도 됩니다. 직접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장식과 체장 체중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잴까는 이제 연령 사정이라고 하는데 어, 물고기의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이석을 이용하거나 혹은 뭐 비늘을 보고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각각류 같은 경우는 폐각에 이제 갑장에 이제 그 무늬가 언제 생겼는지를 보고 하는데 이게 무늬를 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름이랑 겨울의 성장 정도가 달라서 그러니까 여름에 빠르게 성장하고 겨울에 천천히 성장한다 하면 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칼슘이 이제 축적되는 건데 그 축적되는 속도가 이제 여름에 빨리 자라니까 이석도 빨리 같이 커서 크고 그리고 겨울에 천천히 자라니까 이런 무늬가 생깁니다. 일단 네 무늬가 생깁니다. 저 바깥에 요거 하나랑 여기 보면은 여기 선 하나 또 있죠 이렇게 이 겨울이 될 때마다 요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판별을 한 건데 그죠? 겨울이 될 때마다 이석은 천천히 자라면서 쌓이는 건 그대로 그 속도는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진해지는 무늬가 생깁니다. 이 진해질 때가 이제 보통은 이제 겨울 성장이 느려졌을 때 겨울일 때가 그렇게 되고 뭐 나무로 보면 얘가 이제 나이테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테도 이제 여름에 좀 크다가 빨리 크다가 겨울에 이제 성장이 멈추고 하면 그때 생기는 태를 보고 이제 나이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 이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은 뭐 이제 물고기 이제 뭐 여기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석이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뭐 이제 생선 먹으면 머리 잘 이렇게 파헤치면은 뭐 찾을 수 있어요. 이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쁘게 잘 갈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볼 수가 있고 이제 R 프라임은 이제 자라고 있는 중인 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총 선이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얘는 3세인 이석입니다. 이 이석은 3세. 이 밑에 이석은 보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선이 여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R1, R2, R3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뚜렷한 선이 안 보이니까 얘는 0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언제부터 R을 낳을 것인가는 이제 군성숙도라고 하는 이제 개체군 성숙도 또는 뭐 군성숙도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뭐 그 정소나 난소 보고 하겠죠. 그래서 이 황이라는 이 2008년에 쓴 논문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산란기에 포악한 암컷을 가지고 그 난소를 이제 유관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6단계로. 그래서 얘를 성숙, 미성숙 단계로 해서 뭐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유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6단계로 나눕니다. 그 6단계는 이게 그 철저하게 이제 연구자의 이 판단인데 생식샘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6개로 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고 얘는 2단계다, 뭐 1번 단계다, 2번 단계다, 3번 단계다 해가지고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비슷하더라도 그리고 생식선과 복부의 복부의 길이분의 생식선 이제 뭐 3분의 1인지 2분의 1인지 뭐 요거 가지고도 추가로 함께 판단을 해서 6개로 나누고 이 6개로 나눈 거를 이 앞에 3단계 이메처부터 이제 리프 단계까지를 이제 그 미성숙 단계 이메처이라고 하고 그 스펀 알을 낳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때를 이제 매처를 해가지고 이제 성숙했다 성숙 미성숙으로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6단계로 나눴는데 이렇게 6단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2단계로 그러니까 요 매철, 이매철 이렇게만 나누는 연구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다시 2단계로 나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숙했다, 미성숙했다를 미성숙을 0, 성숙을 1로 두고 점을 찍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0% 성숙을 아예 안 했다 이거죠. 미성숙 단계 이렇게 점을 찍고 성숙은 아까 1, 성숙했으면 1 해서 위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였지? 0과 1을 그 할 수 있는 이제 선형 회귀식이 있어요. 얘가 그 친구랑 비슷합니다. 그 인구 성장 모델에서 그 개체군 성장 모델에서 이렇게 나왔던 모델 있죠. 여기가 이제 K이고 여기가 0 해가지고 이제 성장할 뭐 빠를수록 뭐 이게 n의 이 x축은 n이고 y축은 이제 여기가 n이고 여기도 n인데 여기 n이고 여기가 t인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어, 성장이 뭐 그 개체군이 적을수록 빨리 성장하고 뭐 엄청 많아지면은 그 환경 수용력에 가까워지면 이제 점점 그 성장 속도가 줄어들어서 여기 가까워지는 어, 점근선처럼 되는 요 모델이랑 같습니다. 요 식이랑 아무튼 요렇게 2개로 나눠서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개체군을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성숙이다 미성숙이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점 찍은 다음에 이것도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50% 정도 하면 그러니까 50%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모두가 된 게 아니고 이제 50%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이제 군성숙 체장이라고 해서 그 개체군이 50% 성숙 체장 혹은 뭐 군성숙 체장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그 개체군이 그 성숙을 한다라고 보고
그때의 길이 혹은 이 길이에 따른 나이, 뭐 예를 들면 뭐 1.8세다 라고 하면 이제 뭐 1.8세 때 군성속도 개체군이 성숙한다라고 보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언제 성숙하는지는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럼 알을 얼마나 낳는지, 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포란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란 가능한 이제 그 암컷 개체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산란하지 않은 애들 중에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알을 뭐 하나하나 총 다 세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세 가지고 뭐 면적에 비례 그 뭐 무게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습중량법이라고 하는 건데, 총 알의 수는 그죠? 일부 난소 중량, 뭐 예를 들어서 총 난소가 이제 100g이었는데 여기 중에 이제 뭐 5g을 떼가지고 알 개수를 셌어요. 이 5g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다. 뭐 1000개다. 그러면은 5g이 1000개니까 100g은 20배 하면 되겠죠? 그럼 2만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습중량법입니다. 그렇죠? 그 습중량법. 그리고 완숙란의 크기는 뭐 이걸 재다 보면은 이 정도면 그다 이제 다 컸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800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그뭐 0.8에서 1mm 뭐 정도 그렇게 되겠죠? 맞나?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게 옛날 2002년 연구라서 이제 흑백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알 이렇게 모양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뭐 이렇게 알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세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난소에 있는 모든 알을 세진 않지만 이제 5g일 때 그러니까 일부만 떼가지고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어느 정도 무게인 친구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알을 갖고 있다로 이제 뭐 절대 포란수와 상대 포란수가 있는데, 전 뭐 절대 포란수는 이제 총 총 개수를 가지고 총 개수, 그러니까 300g에서 400g, 300g 이상 400g 미만인 애들은 대충 12만 7천 개 갖고 있다가 되는 거고, 근데 얘네가 이제 1g당으로 치면 몇 개인가 하면은 356g, 356개 1g당.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이쪽은 이제 총 갖고 있는 수는 이제 절대 포란수고, 뭐 1g당 몇 개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몇 개 갖고 있다 이런 거니까 상대 포란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아니고 요거는 증가하는 하죠, 그죠? 얘는 증가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는 이제 개체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네. 그리고 실험은 개체수가 많을수록 좀 더 이제 절대적인 값으로 가까워지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체중 포란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체중 관계식처럼 뭐 비슷한, 이제 F는 A 곱하기 W의 비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이 정도 크면은 얼만큼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아까 위에서 봤던 뭐 R을 뭐 11만 개에서 57만 개 갖고 있다더라 뭐 이런, 그게 이제 뭐 11만 개에서 57만 개 갖고 있다더라, 뭐 그래서 뭐 평균 어떻게 되고 뭐 몇 g일 때 얼만큼 나올 수 있다더라 이런 걸 할 때 사용합니다.
산란기 같은 경우는 산란기도 마찬가지로 생식소로 하는데 그죠? 이 차 논문에 의하면 이제 아까 아까 전에 봤던 논문은 이제 6단계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하죠. 미숙, 중숙, 완숙, 방호 이렇게 해서 하고 생식도 지수를 이용해서 합니다. 생식도 지수는 체중에 생식소가 얼마나 크게 자랐나 많이 자랐으면 곧 알을 낳을 거니까 이제 성숙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생식도 속도 지수 생식소 속도 지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로 나눈 거를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물고기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인지 보면은 이게 이게 성숙해서 알을 낳았다니까 보시면 여기 알을 낳았다가 있으니까 대략 요 5월쯤에 5월부터 알을 낳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성숙했으니까 뭐 4월부터 알을 낳았다 혹은 여기 중숙이니까 이제 2월부터 언제죠? 3, 4, 5, 6, 7 2월부터 7월까지 뭐 알을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이런 식으로도 평가도 하고 생식소 속도 지수를 가지고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체 체중분의 그 생식소 중량을 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가지고 하는데 이제 GSI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고 이렇게 여기 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가지고 이제 요때가 이제 산란기다. 생식소가 자라고 다시 자랐다가 다시 줄어드는 요 시기가 이제 알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때를 가지고 이제 산란기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산란기가 2월에서 5월이고 가장 많이 하는 산란 성기가 3월에서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월에서 3, 4, 5월 이렇게 5월까지고 2월에서 5월 2월에서 5월 이런 식이니까 5월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 그 암컷 수컷 이렇게 보고 산란기를 정하고 이제 산란 성기 언제 가장 많이 하는지 보면은 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된 거는 이제 3월부터니까 이제 3월 산란 성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다. 그리고 이게 뭐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니까 이제 뭐 2002년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알 낳은 다음에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난발생 과정은 보통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난발생 과정을 이제 20도, 아까 위에서 봤듯이 뭐 15도씨에서 23도씨가 최적 수온인데 그중에 뭐 20도씨를 이분은 선택을 해서 난발생 과정을 봤네요. 그쵸? 염분도 마찬가지로 난발생 그리고 뭐 자치어도 마찬가지로 자치어는 이제 20에서 22도씨 그리고 염분도 맞춰서 자연과 비슷한 형태로 두고 관찰을 합니다. 난발생은 뭐 당연하게도 이제 현미경으로 봅니다. 난발생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알 크기가 보통 이제 1mm에서 1.5mm 정도 해요. 그러면 엄청 작겠죠. 좀 보려면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요런 연구는
보통 이제 알이 어느 정도 만에 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 자어 단계, 라바 단계에서 그 치어 단계, 주베나일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주로 이런 연구를 합니다. 물론 형태학적으로 연구도 하지만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이제 알에서부터 자어, 그리고 그러니까 성장 클수록 덜 먹히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먹고 살아갈 능력, 뭐 유형 능력을 갖춰야지 좀 뭐 자연 사망을 할 일이 적어지니까, 혹은 뭐 포식자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이렇게 돼야지 좀 성장 이제 많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돼야 어느 정도 빨리 되는지 뭐 이런 걸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좀 형태학적인 얘기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몇 분 걸렸더라. 총 뭐 4시간 64배 세포기까지 뭐 4시간 30분 걸렸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이렇게 됐고, 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51시간 만에 부활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어를 이제 전기자어부터 이제 후기자어, 치어기까지 나눠서 이렇게 형태학적인 걸 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보면은 보통 여기 음, 잠시만요. 그래서 자어가 이제 B까지니까, B까지 보면은 20일부터 이제 치어로서 이제 좀 유형 능력이 생겨서, 이때까지는 아직 발달하고 있는 단계죠. 여기 그 변 메타몰 메타모르피즘 변태가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건데, 그죠? 18일까지는 아직 생기고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충 뭐 20일 정도에 뭐 변태하더라. 그 이런 형태학적인 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다 되어 있는 연구가 이미 완료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뭐 어느 몇 도에서 키웠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알이 부화를 하고 자어가 치어로 변태를 하더라 라는 연구는 뭐 온도마다 계속 바뀔 수 있고, 뭐 조건마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연구는 좀 하는 편입니다. 이런 형태적인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거는 좀 거의 다 연구가 돼서 그렇고요. 얘네가 커가지고 이제 뭘 잡아 먹겠죠. 식성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성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직접 배 타가지고 잡은 거 바로 이제 위 그러니까 바로 고정시킨 다음에 그 실험실 와가지고 이제 어떤 거 먹었는지 보는 뭐 이런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그냥 이제 그 시장 가서 구입합니다. 그것도 신선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얘가 소화에게 녹아버리면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은 빨리 그뭐배 타고 잡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했다. 이분은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어류가 뭐 68.5%, 그 단강류가 3.7%, 그리고 게류도 먹고 바다 곤쟁이류도 먹고 이렇게 먹더라. 이렇게 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고 구분을 합니다. 이제 얘는 어류도 먹고 갑각류도 먹는다. 그 중에 이제 멸치를 많이 먹더라. 주변에 멸치가 많아서 멸치를 먹을 수도 있고요.
멸치를 좋아해서 멸치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바다에서도 멸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좀 먹는 편이다 하면 멸치를 좋아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먹이를 뭘 먹을지, 얘가 작을 때는 뭘 먹고 커졌을 때 뭘 먹는지에 대한 조성 변화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면 이제 어류는 작을 때는 조금 먹다가, 작을 때는 이제 게류를 많이 먹죠. 게류를 많이 먹다가 커지면 어류를 가장 많이 먹고, 그중에서 이제 요게 단각류도 좀 먹고, 이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화살벌레류를 좀 많이 먹고, 뭐 그렇게 변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왜 하느냐? 보면 어류 중에 아까 멸치가 많다 그랬는데, 그럼 멸치가 많은 곳에 가면 고등어가 많을 수 있겠죠. 많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얘를 먹으러 와야 되니까. 작은 물고기는 뭐 센치 23cm 이런 애들 잡겠다 하면은 계류가 많은 이런 바다를 가면 좀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식성 조사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에 서식하는 고등어는 이제 13.5cm 이하는 요강류랑 유형동물을 먹고, 뭐 중간은 이제 23cm까지, 25.5cm까지, 22.5cm까지는 곤쟁이류까지 먹고 22.6cm 이상이 되면 소형어류를 먹더라 라는 걸 보고 이제 이 연구자가 이렇게 종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화부터 성어가 되기까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형 플랑크톤 요강류 같은 걸 먹다가, 그 다음에 조금 크고 나면 이제 중형 동물 플랑크톤, 곤쟁이류나 남바다 곤쟁이류 이런 걸 먹고, 그리고 갑각류도 먹고, 그 다음에 더 커지면 이제 소형 어류를 먹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뭐 군성 속도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28.6cm이고, 뭐 프랑스는 11만에서 57만, 뭐 산란기는 이렇게 되고, 발생은 난에서 부하까지 약 51시간, 2일 정도 걸리고, 자어기 유형 능력이 없고 아직 변태가 되지 않은 이 단계는 한 20일 정도. 그리고 3cm쯤에서 자어기가 끝난다. 그리고 치어기는 20일부터 20일부터가 치역인데, 이제 25일까지 관찰해 보니까 5일 만에 20일까지 자란 거에 거의 비슷하게 3cm에서 5.6cm로 2.6cm 정도 성장하더라.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자란다 얘는. 뭐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소형 동물 플랑크톤부터 중형 동물 플랑크톤, 갑각류, 그리고 소형 어류 이런 식으로 커가면서 먹게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쵸? 이거는 뭐 그냥 다른 논문에 있는 결과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그 스테이지 듀레이션이 이제 좌우에서 치어 넘어가는 그 좌어기의 기간인데, 12일일 때는 가입량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16일쯤까지 오면은 가입량이 좀 많이 적어졌죠. 5천 정도? 그러니까 한 거의 8배, 9배 차이 나죠. 500 정도? 8배, 9배 차이 나니까 이제 빨리 그 성장을 마치면 좀 더 많이 가입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족 자원이 좀 많아지더라. 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산학에서 뭐 개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요 정도가 있고, 뭐 다른 연구들도 있을 텐데 뭐 제가 소개한 거는 요 정도고. 그럼 요거를 조사해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고등어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제 고등어가 뭐 어떻게 성장을, 그러니까 고등어를 나중에 이제 얼마나 잡을 수 있다, 혹은 뭐 어떻게 얘네가 이동하더라 라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이제 다음 타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